섹션 4.1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f of x, 이런 함수에 정의역이 있을 거고 도메인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임계수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임계수는 영어로 critical number 였었고 임계수의 정의가 뭐였죠? 임계수는 어떤 함수 f가 있을 때 f'의 c가 0이 되거나 또는 f'의 c가 존재하지 않는 c, 그거를 임계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임계수 구하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b는 함수 g of t가 절대값 3t-4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g' of t가 0이 되거나 또는 g' of t가 존재하지 않는 값을 구하면 돼요. 지금 현재 g of t는 3t-4인데 절대값을 포함한 그래프, 이거는 어떻게 그리죠? 지금 이거의 그래프는 절대값 안의 값이 즉 3t-4가 0 이상이면은 플러스 3t-4의 직선의 그래프를 그릴 거고 3t-4가 0보다 작으면은 마이너스 3t-4의 그래프를 그리면 돼요. 지금 가로축을 t의 좌표라고 하고 세로축을 g of t라고 할게요. 가로축과 만나는 점이 얼마가 되죠? 가로축과 만나는 점은 3분의 4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이게 g of t는 절대값 3t-4 이거의 그래프가 돼요. 지금 g' of t가 0이 되는 값은 얼마죠? g' of t가 0이 되는 값은 없는 거고 대신 g' of t가 존재하지 않는 t는 뭐가 되는 거죠? 그래프를 보니까 3분의 4예요. 그래서 1번의 b는 임계수, critical number는 t는 3분의 4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의) C는 g of y인 거고 여기에서는 독립변수가 y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y에 관한 함수인데 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g' of y가 0이 되는 값이랑 g' of y가 존재하지 않는 값을 구해주면 돼요. 지금 먼저 g' of y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화면을 잠깐 멈추고 g' of y를 한번 구해보세요. 구하면은 얼마가 나오죠?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가 돼요. g of y는 지금 분수 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여러분 몫의 미분법을 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g분의 f를 미분한 거, 이 공식을 적용하면은 f'g 마이너스 fg' 그리고 g제곱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공식을 적용을 하면은 g' of y가 이렇게 나오고 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g' of y가 0이 되거나 또는 g' of y가 존재하지 않는 y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g' of y가 0이 되는 값을 먼저 살펴보면은 이 값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분수니까 분자가 0이 되면 되죠? 그래서 분자가 0이 되는 값을 찾으면은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y는 0이고 마이너스 y로 묶어주면은 y 마이너스 2는 0이 돼요. 따라서 y는 0하고 2가 g' of y가 0이 되는 값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g' y가 존재하지 않는 값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분수에서 어떠한 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분모가 0이 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분모가 0이 되는 값, 이 값을 살펴보면은 지금 이 부분이 되는 거죠.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 되는 거예요.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살펴보면은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이 0이 되는 값은 처음부터 정의역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체크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 부분이 0이 되는 값은 원래 문제의 정의역을 보면은 처음부터 정의역에서 제외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g of y는 분수함수이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에서 정의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외되어 있기도 했지만 지금 이 식을 살펴보면은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1이 0이 되는 값은 실수가 아니죠. 이거는 허근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y는 존재하지 않기도 하고 그리고 이 식을 만족하는 y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정의역에서 제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임계수에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 answer 임계수는 y는 0하고 2가 됩니다. 여기에 지금 주어진 함수 f of x가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곱의 미분법을 써야 돼요. 즉 f랑 g 곱해진 형태의 미분은 f'g 플러스 fg'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f' of x 계산을 하면은 앞에 거 미분, 즉 5분의 4의 x의 마이너스 5분의 1제곱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즉 x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 플러스 앞에 거 x의 5분의 4제곱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2의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조금 보기 좋은 형태로 정리를 하면은 여기 x의 지수가 지금 음수잖아요. 그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분모로 쓰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은 5의 x의 5분의 1제곱 분의 4의 x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의 x의 5분의 4제곱 x 마이너스 4 이렇게 돼요. 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값이 0이 되는 값을 구해야 하니까 지금 첫 번째 항은 분수고 두 번째 항은 그냥 항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통분을 해볼게요. 즉 분모를 5의 x의 5분의 1제곱으로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5의 x의 5분의 1제곱 분의 4의 x-4의 제곱 그리고 두 번째 항은 분모가 지금 5의 x의 5분의 1제곱이니까 5의 x의 5분의 1제곱을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자끼리 곱한 거를 이제 여기에 써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산을 하면은 10x, x-4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f' 구했더니 분수 형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를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볼게요. 즉 전개를 하면은 4의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그리고 플러스 10x제곱 마이너스 40x죠. 전개하면 다 얼마죠? 14x제곱 마이너스 72x 플러스 64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구한 f' of x를 다시 다음 화면에 적어 볼게요.
지금 우리는 임계수를 구하는 게 목표예요. 임계수의 정의는 f' of x가 0이 되거나 또는 f' of x가 존재하지 않는 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f' of x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분 자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즉 14x제곱 마이너스 72x 플러스 64는 0이에요. 양변을 먼저 2로 나누면은 7x제곱 마이너스 36x 플러스 32는 0이 되고 이거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1, 7 그리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8이니까 조건을 만족을 해요.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주면은 x 마이너스 4, 7x 마이너스 8 equals 0가 되는 거고 따라서 x는 4하고 7분의 8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는 f' of x가 존재하지 않는 값을 찾을 건데요. f' of x가 존재하지 않는 값은 분모가 0인 거예요. 즉 분모가 5x의 5분의 1제곱이 0이 되는 값이니까 x는 0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마지막에는 이 임계수들이 지금 내가 구한 임계수의 후보가 도메인 안에 잘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우리 원래 문제가 뭐였죠? f of x가 x의 5분의 4제곱 x-4의 제곱이에요. 이거의 도메인이 뭐죠? 여러분 도메인이라는 거는 지금 함수가 잘 정의되기 위한 x의 조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x-4의 완전 제곱을 보면은 이 2차 함수는 모든 x에 대해서 잘 정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x의 5분의 4제곱은 5제곱근 x의 4제곱.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x에 대해서 정의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따라서 도메인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제가 여기에 대문자 아래 한 줄을 더 그어서 표현을 한 거는 the set of all real numbers. 실수 전체의 집합에 대한 수학적 기호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한 임계수들이 정의역 안에 잘 있는 거죠. 모두 실수죠. 그래서 임계수는 이렇게 3개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임계수를 구할 건데 이것도 구하기 전에 먼저 도메인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함수의 도메인은 뭘까요? 주어진 함수는 x제곱분의 ln x인 거니까 우선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니까 x는 0이 아닌 실수여야 하고 그리고 지금 로그 x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로그는 정의역이 0보다 큰 거였죠? 따라서 지금 주어진 함수의 도메인 자체가 실수 전체의 집합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x는 0보다 큰 값에서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 of x를 한번 구해볼게요. f' of x 한번 구해보실래요? 어떻게 나오죠? 정리를 하면은 x의 4제곱분의 x 마이너스 2x 그리고 ln x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f' of x가 0이 되거나 또는 f' of x가 존재하지 않는 x를 찾으면 되는데 f' of x가 0이 되는 거는 분 자가 0이 되는 거예요. 즉 x-2x의 로그 x가 0이 되는 값을 찾는 거고 이 식을 x로 묶어주면은 x의 1-2 로그 x가 0인 거예요. 즉 이 식을 풀어주면은 x는 0이거나 또는 1-2 ln x는 0이고 이 로그 방정식을 풀어주면은 1은 2 ln x 그리고 ln x는 2분의 1이니까 x는 어떻게 되죠? 2의 2분의 1이에요. 즉 x는 0 또는
2의 2분의 1, 즉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f' 오브 x가 존재하지 않는 범위를 찾아볼게요. f' 오브 x가 존재하지 않는 거는 분 뭐가 0이 되는 값이에요. 그러면은 x 4제곱이 0이 되는 값이니까 x는 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개 나왔는데 답을 보면은 여기 하나, 둘, 3개인데 지금 x가 0으로 중복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이 만약에 답을 임계수는 x는 0 그리고 루트 2 이렇게 쓰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쓰면은 안 돼요. 이유는 지금 x는 0 이 값을 보면은 이거는 처음부터 정의역이 없었어요. 우리 여기 도메인을 살펴보면은 원래 주어진 함수의 도메인은 x가 0보다 큰 데에서만 정의됐기 때문에 우리가 0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x는 0은 정의역에 있는 값이 아니므로 우리가 임계수는 답은 루트 2만 적어주셔야 됩니다. 섹션 4.3에서는 그래프의 모양을 말해주는 도함수인데요. 함수 f of x에 대하여 우리가 극값을 찾고 또 최대 최소값도 찾고 그리고 극한을 취해서 수평 점근선, 수직 점근선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래픽 캘큘레이터가 없이도 우리가 손으로 대략 그래프의 모양을 스케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직 점근선과 수평 점근선 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에서는 수평 점근선과 수직 점근선 이거 구하는 것을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그래서 3번의 A f of x가 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서 수평 점근선, 수직 점근선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도메인도 살펴볼 거고 그리고 x가 어떤 특정한 값으로 갈 때 또는 x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함수의 도메인을 찾아볼게요. 도메인 정의역 제가 앞으로 기호는 그냥 d라고 사용을 할게요. 지금 주어진 함수 f of x의 정의역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지금 x분의 1, x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분모가 0이 되는 점에서 그 점에서는 정의가 되지 않고 나머지 점에서 다 정의가 돼요. 따라서 도메인 D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x가 0에서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함수 f of x에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찾아봐야 돼요. 이 정의되지 않는 점에서 그 값으로 다가갈 때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찰을 해볼 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지금 x분의 1과 x제곱분의 1 한번 그래프를 살펴볼게요. 제가 y는 x분의 1이랑 y는 x제곱분의 1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거 어떻게 되죠? y는 x분의 1은 쌍곡선이죠? 그리고 x분의 1이니까 여기 1, 3, 4분면 이렇게 그려질 거고 점근선이 x축하고 y축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y는 x제곱분의 1은 그래프 어떻게 그리죠? 여러분 그래프를 그릴 때에는 대략적으로 x의 어떤 값들을 대입을 해서 몇 개의 점들을 찾고 그 점들을 연결을 시켜주면 돼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이러한 그래프가 나와요. 그래서 1, 2, 4분면에 그려지고 점근선이 마찬가지로 y축하고 x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여러분이 이용을 해서 지금 우리는 함수 f of x가
x가 0에서 정의가 안 되기 때문에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살펴볼 건데 지금 x가 0으로 다가가는 방법은 좌극한, 우극한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 이거를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x가 0으로 갈 때의 좌극한 이거를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은 지금 x가 0에서의 우극한 값인데 x분의 1은 그래프를 보면은 x가 0의 우측에서 다가갈 때 x분의 1은 양의 무한대가 되죠? 그래프를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은 x가 0의 우극한이란 말은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0의 우측에서 다가가면은 함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해요. 마찬가지로 x제곱분의 1 한번 볼까요? 이거는 어떻게 되죠? x제곱분의 1은 x가 0의 우측에서 다가갈 경우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양의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이거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죠. 여러분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이 식을 변형을 해서 어떻게 될지 직접 체크를 해야 돼요.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은 답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해서 반드시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x분의 1하고 x제곱분의 1을 통분을 할 거예요. 통분을 하니까 어떻게 되죠? x제곱으로 통분을 해야겠죠. 그래서 x-1 이렇게 될 거고 이제 x가 0의 우극한 이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값이 이 부분이 음의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x가 0에서의 좌극한 이것도 똑같은 방법을 적용을 하면은 1 플러스 x분의 x 마이너스 1 분모가 x제곱이죠. 그래서 x가 0에서의 좌극한 값 이거에 x제곱분의 x 마이너스 1 계산을 하면은 마찬가지로 음의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x가 0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이 둘 다 음의 무한대라는 사실을 지금 알아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x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주어진 함수는 1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함수값,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전에 그래프를 다시 살펴보면은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각각 x분의 1, x제곱분의 1이 어떻게 가는지 생각을 해보면 돼요. 그러면 이 값이 얼마예요? 1 더하기 0 마이너스 0 하니까 1이 되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1 더하기 0 마이너스 0은 1이에요. 그래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모두 1이 돼요. 지금 우리가 한 것을 모두 정리해 보면은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 이 값이랑 이거랑 이 네 개의 값을 살펴봤어요. 그래서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수직 점근선, 말 그대로 이러한 수직 점근선은 x가 0으로 갈 때 둘 다 음의 무한대가 되죠. 따라서 x는 0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수평 점근선, 수평 점근선은 이러한 수평 점근선을 이야기하죠. 즉 x가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값이 다 1로 가요. 그래서 y는 1이 돼요. 지금 얻은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래프를 대략 스케치해 볼게요. 여기 X축이 있고 그리고 Y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구한 정보에 의하면은 X가 0의 좌극한, 우극한 둘 다 음해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음해무한대 방향으로 갈 거고 그리고 수평 점근선은 y는 1이었잖아요. 그래서 y값이 1일 때 여기에 그래프가 다가갈 거예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제가 한번 스케치를 해보면은 이러한 그래프가 돼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지금 이 함수 화면의 가장 왼쪽 상단에 있는 지금 제가 네모칸 박스 치는 부분 이 함수를 울프람 알파에 검색을 해보면은 그래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평 점근선, 수직 점근선을 한번 구해봤고요. 먼저 수평 점근선, 수직 점근선을 찾기 전에 도메인을 찾아야 돼요. 지금 함수 f of x는 분수함수이긴 한데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지점, 거기를 제외한 부분에서 모두 정의가 돼요. 지금 분모가 0이 되는 실수 x는 뭐죠? 그러한 실수 x는 없죠? 따라서 도메인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에요. 그 기호 r을 제가 쓸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 여러분 기호를 사용을 하면은 표현이 더 간결하기 때문에 기호에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물론 실수 전체의 집합 이렇게 써도 되지만 R에다가 한 줄을 더 그어서 집합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따라서 정의되지 않는 X가 없기 때문에 수직 점근선은 없어요. 그리고 수평 점근선을 살펴보기 위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랑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극한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거 어떻게 되죠?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은 x제곱 둘 다 양의 무한대로 가면서 값이 1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도 x제곱 즉 양수가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1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사실에 의하여 수평 점근선은 y는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메인을 먼저 살펴볼게요. 지금 이 함수의 도메인은 어떻게 되죠? 루트 함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루트 안이 0 이상인 부분에 대해서만 x가 존재해요. 즉 x제곱 플러스 1이 0 이상인 x에 대해서만 존재하는데 지금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0 이상이죠. 특별히 x제곱 플러스 1은 1 이상이에요. 따라서 정의역은 뭐가 될까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 돼요. 그래서 제가 도메인 D를 간단히 R로 표현을 할게요. 따라서 마찬가지로 수직 점근선은 없어요. 우리가 수직 점근선을 고려하는 이유는 x가 어떤 값에서 정의가 안 될 때, 그때에는 우리가 포인트를 그래프상에 찍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에 x가 1에서 정의가 안 됐어요. 그러면 1에서는 함수값을 갖지 않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x가 1로 다가갈 때 그래프가 양의 무한대로 갈 건지 또는 음의 무한대로 갈 건지 또는 어떤 특정한 값으로 수렴을 하는지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주어진 함수 f of x는 도메인이 실수 전체의 집합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직 점근선을 가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랑 음의 무한대로 갈 때 값을 한번 찾아볼게요. 즉, 첫 번째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루트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 이거는 함수의 극한이죠? 함수의 극한 어떻게 찾죠? 이거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이런 형태는 여러분 분자 분모에 똑같이 루트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루트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이렇게 여기 가운데 있는 부호에 반대 부호를 분자 분모에 똑같이 곱해줬어요. 그러면은 루트 x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분의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x제곱이 캔슬되고 그리고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극한값을 취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값은 0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함수의 극한값은 0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두 번째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여러분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앞에 있는 이 항, 루트 x제곱 플러스 1은 어떻게 되죠? 양의 무한대가 되고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x니까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마이너스 x는 양의 무한대가 돼요. 따라서 이 함수의 극한은 양의 무한대가 돼요. 그래서 수평 점근선은 어떻게 되죠? y는 0이 됩니다. 지금 f of 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인데요. 마찬가지로 도메인 D는 뭐가 돼요? 도메인 D는 실수 전체의 집합이기 때문에 수직 점근선은 없어요. 그리고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이랑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 어떻게 되죠?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은 x제곱은 무한대가 되고 그럼 지수가 음의 무한대가 돼요. 여기는 2의 음의 무한대 형태예요. 즉 음수 지수가 있으면 우리가 대략 이런 형태로 써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2의 무한대 파워 분의 1 이거는 어떻게 돼요? 0이 되죠. 그래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도 0이 되고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도 0이 돼요. 따라서 우리가 수평 점근선 이거는 y는 0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f of x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실제로는 값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함수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이 확률 통계에서 정규 분포 확률 밀도 함수를 배웠었죠? 영어로는 정규 분포가 normal distribution이에요. 정규 분포 그리고 확률은 영어로 probability, 밀도는 density, 함수는 functio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 밀도 함수를 PDF라고 줄여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 정규 분포는 평균하고 분산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평균은 뮤라고 표현을 하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러면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f의 x인데 보통 이제 대학교 교재에서는 여기에 세미콜론을 찍고 뮤하고 시그마 제곱을 찍어서 표현을 해요. 함수 f는 x에 관한 함수인데 뮤하고 시그마 제곱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f of x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f of x는 어떻게 되죠?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는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이 루트 안에 있으면 시그마 제곱이고 루트 바깥으로 써주면 시그마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루트 2파이 시그마 제곱 이렇게 루트 안에 시그마 제곱을 쓰거나 또는 루트 바깥에 쓰면 루트 2파이 곱하기 시그마 분의 1m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시그마 제곱분의 x 마이너스 뮤의 완전 제곱. 이게 바로 확률 밀도 함수였었고 여기에서 만약에 뮤가 0이고 시그마 제곱이 1인 거를 뭐라고 했었죠? 표준 정규 분포라고 했었죠? 표준 정규 분포?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f of x는 뮤에 0을 대입을 하고 시그마에 1을 대입하면은 루트 2파이 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우리가 항상 어떻게 그렸죠? 종 모양 그래프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교재에 주어진 f of x와 비교를 해보면은 상수배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결국에는 상수배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비슷한 함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이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정규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 이거를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 표현을 보고 조금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f of x가 로그의 1 마이너스 로그 x인데 여러분 도메인 먼저 구해볼게요. 이거 도메인은 어떻게 되죠? 도메인은 로그 안에 있는 이 식 1 마이너스 로그 x가 0보다 커야 되죠. 계산을 해주면은 1 마이너스 ln x 0보다 큰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ln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ln x는 1보다 작으니까 x는 어떻게 돼요? 2보다 작은 거고 그리고 and 여기 파란색 네모카 치는 거 보면은 로그 x가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x도 0보다 커야 돼요. 따라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동시에 시켜야 되니까 지금 여기 우리 도메인은 x바 x가 0보다 크고 자연상수 2보다 작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도메인인 거고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체크해야 될 거 수직 점근선은 x가 0으로 다가갈 때랑 x가 2로 다가갈 때 극한값을 살펴보면 돼요. x가 0으로 다가갈 때 그리고 지금 구간을 보면은 x 값이 0하고 2에서 정의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x가 0의 우측에서 다가가는 거. 즉 0에서의 우극한 값이랑 그리고 x가 2에서의 좌극한 값. 이 두 개를 구하면은 수직 점근선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직 점근선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리미트 x가 0에서의 우극한 값. 함수는 지금 로그의 1 마이너스 로그 x인 거고 여러분 이거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이 어떻게 돼요? 지금 음의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로그 1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플러스 무한대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무한대가 되고요. 그리고 리미트 x가 2에서의 좌극한 값의 함수 f of x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x가 2의 좌극한 값이면은 이 로그 2가 되니까 1이 되죠. 그래서 로그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지금 로그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제가 이렇게 썼는데 사실은 로그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그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그래서 0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이렇게 음의 무한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수직 점근선은
x는 0, x는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x가 0으로 다가갈 때, 즉 0의 우측에서 다가갈 때에는 함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하고 x가 2의 좌측에서 다가갈 때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을 해요. 다음에는 수평 점근선을 한번 고려해 볼게요. 리미트 x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로그 1 로그 x랑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 때 로그 1 로그 x 이거의 극한값을 찾아볼게요. 여러분 이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는 우선은 로그 x 그래프의 형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은 로그 x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양의 무한대가 되고 그러면 1 마이너스 양의 무한대니까 즉 로그 마이너스 무한대 이런 거겠네요. 이거는 정의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고 두 번째는 x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도메인이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수평 점근선은 없어요. 여러분이 울프람 알파의 f of x는 로그 1 로그 x 이거를 그려보고 우리가 구한 거랑 잘 맞게 그래프가 그려지는지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섹션 4.4에서는 부정형과 로피탈 법칙에 대한 문제를 다룰 거예요. 결국에는 극한값을 로피탈 법칙을 이용을 해서 구할 건데 먼저 1번부터 보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sin 2x 탄젠트 4x 이거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 식을 이렇게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sin 2x 분의 탄젠트 4x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기 sin 2x가 있으니까 분자에도 2x를 적어주고 그리고 원래 없던 2x를 적었으니까 거꾸로 2x를 나누어 줘야 돼요. 그리고 탄젠트 4x를 보면은 여기 탄젠트 4x가 있으니까 분모에 4x를 적어주고 원래 없던 4x를 적은 거니까 거꾸로 4x를 분자에 적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든지 또는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갈 때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이 값이 모두 다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적용하기 위하여 제가 이런 형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도 1, 두 번째 항도 1, 여러분 세 번째 항의 극한값은 얼마죠? 이거 세 번째 항? x가 약분이 되니까 2분의 4가 돼요. 그래서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4이니까 값이 2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고 또는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로피탈 정리를 쓰는 거예요. 지금 x가 0으로 감에 따라서 탄젠트 4x도 0으로 가고 sin 2x도 0으로 가죠. as x가 0으로 갈 때, 즉 분자 분모가 모두 0으로 가기 때문에 이런 폼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로피탈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미분을 하고 분모도 미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 코사인 2x가 되는 거고 분자 미분하면 4 시컨트 제곱 4x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x가 0으로 갈 때 2 코사인 2x는 2 코사인 0 되는 거고 4 시컨트 제곱 0 돼요. 계산하면 얼마죠? 2 곱하기 1을 4 곱하기 1 하니까 값이 2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로피탈 법칙을 이용을 해도 되고 이전에 3장에서 배웠던 극한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x가 0으로 갈 때 코탄젠트 2x 곱하기 사인 6x예요. 코탄젠트 2x는 x가 0으로 갈 때는 양의 무한대가 되고 사인 6x는 0이 돼요. 즉, 이 형태는 form of 0 곱하기 무한대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로피탈 정리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제가 코탄젠트 정의를 이용을 할 거예요. 코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이죠. 즉, 탄젠트 2x 분의 사인 6x가 되는 거고 이렇게 쓰면은 여러분 분자 분모를 각각 살펴보면은 탄젠트 2x랑 사인 6x가 다 0으로 가죠. as x가 0으로 갈 때. 이거 as라고 쓴 거는 x가 0으로 감에 따라서 뭐뭐함에 따라서 분자 분모도 각각 0으로 간다는 의미로 쓴 거예요. 그래서 로피탈 법칙을 적용을 하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분모를 미분해요. 분모 미분하면은 2 세컨트 제곱 2x가 되는 거고 분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6 코사인 6x 이렇게 돼요. 그래서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을 계산을 해주면 2 세컨트 제곱 0분의 6 코사인 0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값이 얼마죠? 3이 됩니다. 이번에는 x가 0의 우극한이에요. 이유는 로그 x가 0보다 클 때에만 정의가 돼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정의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x가 0으로 다가갈 때 우극한만 고려를 할 거예요. 그러면 x가 0으로 다가가면은 로그 x는 음의 무한대가 되고 사인 x는 0에 가까워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form of 0 곱하기 무한대 이렇게 돼요. 따라서 이거를 로피탈 법칙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변형을 해줘야 돼요. 로그 x를 분모로 가는 것보다는 사인 x를 분모로 가지고 가는 게 더 편리해요. 그래서 이 식을 여러분 사인 x 이거는 코시컨트 x분의 1이죠. 그래서 제가 사인 x 대신에 코시컨트 x분의 로그 x 이렇게 쓸 거예요. 여기에서 사인 x를 코시컨트 x분의 1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코시컨트 x랑 로그 x는 부호를 제외하면은 무한대가 되는 거죠. as x가 0의 우측에서 다가갈 경우에. 물론 여러분 로그 x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은 음의 무한대가 돼요. 따라서 분자 분모를 각각 미분하면은 코시컨트 x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가 되는 거고 그리고 로그 x를 미분해 볼게요. 로그 x 미분하면은 x분의 1 이렇게 돼요. 정리를 하면은 여기 분자에 x분의 1이 있으니까 결국에는 x를 여기 분모에 써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코시컨트 x분의 1 코시컨트 x분의 1은 뭐죠? 사인 x죠? 그래서 사인 x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코탄젠트 x분의 1이에요. 지금 코탄젠트 x가 분모에 있으니까 코탄젠트 x분의 1은 탄젠트 x가 돼요.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문제를 풀 때에도 이것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이거 각각의 극한이 존재하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의 극한값은 마이너스 1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항의 극한값은 0이 되죠? 따라서 값은 1이 돼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갔지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 값이 1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따라서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1이라는 거는 좌극한, 우극한이 다 1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것을 이미 보였기 때문에 x가 0에서의 우극한도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고 x가 0으로 갈 때 좌극한도 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값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x가 0에서의 우극한 값의 이 값을 고려를 하는 건데 여러분 x가 0으로 갈 때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형태예요. 따라서 우리가 로피털 법칙을 쓸 수 있도록 분수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통분을 할 거예요. 지금 분모가 하나는 x고 하나는 2의 x-1이죠. 그래서 통분을 하면은 서로 그냥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의 x-1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는 x가 0의 우극한 계산을 해보면은 분자, 분모 모두 각각 어디로 가고 있죠? x가 0으로 가면은 0으로 가고 0으로 가요. 즉 이거는 form of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분자, 분모를 각각 미분하는 거예요. 이제 로피탈 법칙을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 분모를 미분하세요. 분모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곱의 미분법을 쓰니까 1 곱하기 2의 x-1 플러스 x 곱하기 2의 x제곱 이번에는 분자를 미분해 볼게요. 분자 미분하면은 어떻게 돼요? 2의 x제곱 1을 미분하면 0이고 x 미분하면 1이에요. 이게 바로 로피탈 법칙이죠. 이제는 x가 0의 우극한 값 x 그냥 다 0을 대입을 해주면 돼요. 계산을 해보면은 2의 0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0 곱하기 2의 x제곱 그리고 x에 0 대입하면은 2의 0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이렇게 했더니 마찬가지로 이것도 무한소 분의 무한소 형태가 되는 거죠. form of 무한소 분의 무한소. 따라서 여러분 여기에서 한 번 더 로피탈 법칙을 적용을 할 거예요. 여기에 다시 apply 로피탈's law. 즉 분자 분모를 한 번 더 각각 미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분모 이 부분을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형광펜 칠한 거 이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2의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2의 x 더하기 x 곱하기 2의 x제곱 지금 분모를 미분을 했고 그리고 이번엔 분자 이거 미분한 거를 분자에 적을게요. 지금 로피탈 법칙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분자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의 x제곱이에요. 이제 이거의 극한값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운 좋게 2의 x제곱, 2의 x제곱, 2의 x제곱이 다 캔슬 됐어요. 그래서 남는 부분이 x가 0의 우극한 그리고 1 더하기 1 더하기 x분의 1 이렇게 되니까 x가 0의 우극한 값 계산을 하면은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x가 0으로 갈 때 1 마이너스 2x 그러면은 이 부분은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x가 0으로 가면은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y는 x분의 1인데 x가 0으로 가면은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요. 즉 무한대 또는 음의 그런데 이 형태는 form of 1의 무한대 파워 형태인 거예요. 따라서 이런 형태는 어떻게 한 거죠? 우리가 로그를 이용을 해서 구했어요. 그래서 제가 let y를 1-2x의 x분의 1이라 놓고 양변의 로그를 취할게요. take가 양변의 로그를 취한다는 의미의 동사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양변의 로그를 취하면 로그 y는 로그 1-2x의 x분의 1인 거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 x분의 1이 로그 앞에 곱해줄 수 있는 거죠. 즉 x분의 1 로그 1-2x인 거고 그러면은 x분의 로그 1-2x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한번 취해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x가 0으로 갈 때 극한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x가 0으로 가면은 분자 분모가 다 어떻게 되죠? 0으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루피탈 법칙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아까 했던 것처럼 분모를 미분해서 분모 자리에 써주고 그리고 분자를 미분해서 분자 자리에 써주는 거예요. 분모를 미분하면 1이 되고 분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1-2x분의 -2 이렇게 돼요. 이제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계산을 해주면은 x에 0을 대입해도 되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얻은 사실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로그 y의 극한값이 -2라는 사실을 얻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 처음에 제가 세팅을 보면은 y를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면 원래 문제를 보면은 우리는 x가 0으로 갈 때 y의 극한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y의 극한값.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리미트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y를 2의 로그 y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수 로그의 성질인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때 리미트를 지수로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즉 익스포넨셜의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로그 y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지금 한 부분이 로그 y의 x가 0으로 갈 때 극한값이 -2인 거죠. 즉 익스포넨셜 -2가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가 1로 다가가면 1의 우극한이면은 이것도 1의 무한대 형태가 될 거예요. 여기 제가 무한대 부호는 쓰지 않았지만 플러스이건 마이너스이건 1의 무한대 형태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이 y를 x의 1-x분의 1로 놓고 양변에 로그를 취할게요. 그러면은 로그 y는 로그 x의 1-x분의 1이고 로그 성질에 의하여 이 파워에 있는 부분이 앞에 곱해지죠? 그러면은 1-x분의 1의 로그 x 이렇게 되는 거고 분수로 쓰면은 1-x분의 로그 x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x가 1로 갈 때 극한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변에 이 식의 양변에 똑같이 1의 우극한 값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x가 1의 우극한 값은 분자 분모가 다 어떻게 되고 있죠? 다 0으로 가고 있죠? 따라서 우리는 로피탈 법칙을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인데 분모를 미분해서 분모에 쓰는 거고 그리고 분자 미분해서 분자에 써주면 돼요. 똑같이 그러면은 분모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인 거고 분자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분자는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x가 1의 우극한 값 이거 값을 계산을 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돼요. 즉 리미트 지금 우리가 한 게 뭐죠? x가 1에서의 우극한 값인데 우리는 로그 y 로그를 취한 게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얻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리미트 x가 1에서의 우극한이고 y의 극한 값을 구하고 싶은데 이 식을 차근차근 쓰면은 이거는 2의 로그 y로 쓸 수 있고 여기 극한이 지수의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의 리미트 x가 1에서의 우극한 로그 y인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해놓은 거죠. 여기 보시면은 따라서 답이 2의 마이너스 1제곱, 즉 2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푼 문제랑 지금 이 문제는 푸는 스텝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의 무한대 파워 형태 이러한 경우에는 양변의 로그를 취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x가 0의 우극한이죠. 그러면은 1 플러스 사인 3x 이거는 어디로 다가갈까요? x가 0에 다가가면은 이거는 1에 다가가는 거고 그리고 x분의 1은 지금은 우극한이잖아요. 그러니까 x분의 1은 양의 무한대로 다가가요. 즉 이것도 form of 1의 무한대 형태예요. 그래서 지금 이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은 스텝을 밟아서 해줄 거예요. 먼저 양변의 로그를 치울 거예요. y는 1 플러스 사인 3x 이거의 x분의 1제곱인 거고 양변의 로그를 취할게요. 로그 성질에 의하여 여기 지수에 있는 부분이 로그 앞에 곱해지는 거고 즉 x분의 1 로그 1 플러스 사인 3x 이거를 분수로 쓰면은 x분의 로그 1 플러스 사인 3x가 돼요. 우리는 x가 0으로 다가갈 때 0의 우극한 값이 궁금한 거니까 x가 0으로 가면은 분자 분모가 다 어떻게 되는 거죠? 무한소분의 무한소 꼴인 거죠? 여기에 다시 쓰면은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 값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요. 즉 이렇게 되니까 로피탈 법칙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로피탈 법칙은 분자 분모를 각각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 미분한 거 그리고 분자를 미분한 거를 각각 분자 분모에 따로 적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분모 x를 미분하면 1인 거고 분자 로그 1 플러스 사인 3x 미분하면은 1 플러스 사인 3x 분의 3 코사인 3x가 되는 거죠. 이제 x가 0의 우극한 값 계산해주면은 얼마예요? 1 플러스 0분의 3이니까 3이 돼요.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 값의 로그 y가 3이라는 사실을 얻어낸 거죠. 여러분 여기 처음 세팅을 보면은 로그 y를 우리가 x분의 로그 1 플러스 사인 3x로 둔 거고 우리는 그거에 x가 0의 우극한 값을 구한 게 3이라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을 구한 거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y의 극한 값인 거예요. 리미트 x가 0의 우극한의 y
극한값을 찾고 싶은데 직접 구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구한 거고, 그러면은 이 극한이 지수로 갈 수가 있어요. 즉 2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로그 y의 극한값이 3이라는 사실을 얻어내서 결국에 답은 이게 세제곱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마지막에 푼 3개의 문제는 풀이 방법이 다 똑같아요. 지금 1의 무한대 파워 형태, 지수가 무한대인 경우에는 먼저 로그를 취한 다음에 계산을 해주어서 다시 여러분 익스포넨셜을 결국에는 미치로 하고 지수를 우리가 얻은 극한으로 넣어주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해보시면은 이런 형태를 다 로그를 취하고 극한을 취하고 다시 거꾸로 밑을 2로 해서 답을 적어주시면 돼요.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를 꼭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